원서 프로젝트 2번 도전기를 담고 있어요. 먼저 목소리부터 사과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을 갔다 왔는데요. 너무 신나게 소리 지르다가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BTS 노래를 커버하던 평소 목소리랑 좀 다르지만 오늘 이야기만큼은 꼭 전달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답니다. 이번 도전은 미국에 살던 제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며 느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대중문화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BTS, 블랙핑크, 한류 드라마 정도를 알고 있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BTS 덕분이었어요. 사실 BTS를 알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BTS 노래를 들은 건 3년 전이었어요. 그때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죠. 너 요즘 듣는 음악도 좋지만 이거 한번 들어봐. BTS라는 그룹인데 진짜 대단해. 그렇게 듣게 된 노래가 바로 작은 것들을 위한 Boy였어요. 처음엔 멜로디가 너무 신나고 중독성 있어서 좋았는데 가사를 찾아보니 감동이 배가 되더라고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사랑을 찾는 메시지가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봤을 땐 와, 그들의 춤, 색감, 에너지가 정말 최고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BTS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와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BTS의 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나라에서 이런 열정적이고 따뜻한 아티스트들이 나올까? 한국은 어떤 문화를 가진 곳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BTS나 한류 드라마로 한국을 접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김치나 한국식 바비큐 정도를 떠올리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K-인플루언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기회라니. 이건 제가 꿈꾸던 일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했지만 유독 한국은 제게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게 되었고 운 좋게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대해 알아보며 느꼈던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BTS나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한국의 음식, 전통, 기술,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까지 모든 것이 독특하고 흥미로웠죠. 예를 들어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느려서 가끔 스트리밍 하다가 짜증날 때가 많은데 그런 점이 한국에서는 다를 거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던 한국 관련 콘텐츠들은 항상 아름다운 부분만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혹시나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었어요. 특히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죠. 제가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언어의 장벽은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들을 안고 첫 한국행 비행기를 탔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점점 설레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황홀했어요. 번쩍이는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 이 모든 게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첫 발을 디딘 순간 한국에 대해 느꼈던 모든 궁금증과 기대가 현실로 다가온 기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부터 시작된 제 두 번째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 느꼈던 첫인상, 제가 몰랐던 한국의 매력, 그리고 미국과 비교했을 때 놀라웠던 차이점들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부터 다른 느낌이었죠. 미국 공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깔끔함과 세련미가 공항 전체에 가득했어요. 긴 비행으로 피곤했던 몸이었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에너지가 다시 솟는 기분이었죠. 공항 내부는 정말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히 적혀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입국 심사를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입국 절차도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길고 지루한 줄을 서고 때로는 심사관이 약간 냉정하게 대할 때도 있어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웃는 얼굴로 환영해 두셔서 기분 좋게 한국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기 위해 저는 리무진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엔 조금 긴장했어요.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항 안내데스크에서 친절하게 리무진 버스 티켓 구매 방법과 버스 타는 장소를 알려주셨고 영어로도 소통이 잘 돼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깔끔하고 잘 정돈된 도로, 멀리 보이는 한강의 다리들, 그리고 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이 정말 멋졌어요. 버스 내부도 쾌적하고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니 이동하면서 바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나 지금 한국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었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 일정을 시작하기 전 호텔에 체크인했어요. 한국 호텔은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호텔 체크인이 조금 번거로울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예약 확인부터 키를 받는 과정이 너무 빠르고 간단했어요. 방 안은 깔끔하고 아늑했으며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첫날의 일정은 바로 명동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었어요. 명동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거리였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북적였지만 혼란스럽다기보다는 활기차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거리 양쪽으로 늘어선 화장품 매장, 의류, 브랜드 매장, 길거리 음식점들.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모습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은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잖아요. 제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제품들을 너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저는 길거리 음식에도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봤던 터라 기대가 컸어요. 첫 번째로 먹어본 건 바로 핫도그였어요. 미국의 핫도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삭한 튀김옷에 설탕을 살짝 뿌려 달콤한 맛까지 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어서 떡볶이와 어묵을 먹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느껴져서 입안에서 행복감이 폭발하는 기분이었답니다. 명동에서 쇼핑과 먹방을 즐긴 후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편리했어요. 지하철역은 깔끔하고 표지판도 영어로 잘 안내되어 있어서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너무 혁신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한 장의 카드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자동차가 거의 필수인데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지하철 내부는 너무 조용하고 승객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어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경복궁 야경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명동에서 느꼈던 현대적인 에너지와는 또 다른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조명이 비추는 경복궁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어요. 제가 한복을 대여해 입고 궁궐을 거닐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마치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매력이 넘치는 나라라고 느꼈어요. 첫날부터 한국의 친절함,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독특한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앞으로의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여줬어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어요. 전날 명동과 경복궁을 둘러보며 현대적이고도 전통적인 한국의 매력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 묵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통적인 한옥 숙소는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답니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미국의 어느 숙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문과 창문에서 나는 은은한 향, 푹신한 요를 깔고 잔 따뜻한 온돌 바닥의 촉감,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면 보이는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한옥의 조용함이었어요.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산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한 느낌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마당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손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아주머니는 제게 장미꽃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여기 한국에서는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순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미국에서는 누군가가 특별한 날이 아니면 이렇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일이 잘 없잖아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저는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고,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죠. 하지만 곧이어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저처럼 게스트로 머물고 있는 한국인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가족끼리 빠르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는 그 분위기 속에 끼지 못하고 약간 소외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처음에는 내가 외국인이라서 어색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도 살짝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영어로 이렇게 말했죠. 죄송해요. 저희가 영어를 잘 못해서 대화를 먼저 못 걸었어요. 괜찮으시면 천천히 대화 나눠도 될까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들은 저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소외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저를 배려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자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미소를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했고, 그들은 한결 편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 이름을 소개하고 제가 한국에 온 이유와 한국에서 느낀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특히 그중 한 명은 BTS의 팬이라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BTS 앨범을 보여줬어요. 저는 BTS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금방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죠. 우리는 BTS의 노래와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가까워졌어요. 이 짧은 아침 식사 시간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깊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들의 배려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주인 아주머니의 작은 장미꽃 선물이 그 따뜻함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아주머니는 제가 머물던 방에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 차를 마시며 창밖의 한옥 마당을 바라보던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짧은 대화와 소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제가 단순히 여행자로서 한국을 즐기는 게 아니라 이곳의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이미 이 나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BTS와 같은 아티스트들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한국을 경험해보니 그 이상으로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함과 배려였어요. 공항에서 만났던 친절한 직원들, 리무진 버스 기사님의 미소, 한옥 게스트하우스 아주머니의 작은 선물, 그리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만난 게스트들의 배려까지 모든 순간이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였어요. 또한 한국의 삶은 너무나도 편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명동에서 쇼핑하고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경복궁 같은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편안함은 미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것이었어요. 특히 대중교통의 시간 정확성과 청결함은 제가 미국에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훌륭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말할 것도 없었죠.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전통 음식은 물론이고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와 핫도그까지 모든 게 입안에서 행복감을 선사했어요. 한국 음식의 매운맛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감칠맛에 중독되고 있었답니다.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경복궁 야경 투어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가 SNS에 사진을 올렸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하며 우리도 꼭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한국의 매력을 전하는 작은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느낀 이 모든 좋은 경험들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제 채널 구독자들과 더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제가 한국의 문화를 통해 배운 것들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단순히 BTS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은 단지 여행지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아니 아예 살아보고 싶은 곳이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를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